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만 0.31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. 야간 선물 시장은 0.2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권역 정도 뭐 요 부근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어제 특별한 지표보다는 뭐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있었어요. 고용 지표 좀 발표가 있었죠. 근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발표가 좀 있었어요.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볼트 쪽에 있어서 이 지표 발표가 좀 있었어요. 구인 인원에 대해서 발표가 좀 나왔는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어요.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고용 쪽에 있어서의 둔화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을 시장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겠지만서도 어제 일단 오후장에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. 코스피 시장을 뭐 분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좀 나와줬고 다시 이제 1시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2시부터 제법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 그런 하루였었어요. 요 수음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좀 매수로 좀 대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 낙폭이 좀 확대가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이 부분들이 좀 추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사실 정부에서 양도세를 뭐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좀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.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,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 보니,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출회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, 그렇게 좀, 보여집니다. 근데 만약에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, 지수의 흐름은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올해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죠. 뭐 전력 쪽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,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죠.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더 추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. 요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결국은 반대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. 뭐 물론 이 부분들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받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으나 만약 그렇지가 않다라면 지수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 뭐 매수로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뭐 어제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나 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없었어요.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여전히 좀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좀 매수를 해줬어요.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11월 달부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수를 했었어요. 3조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. 뭐 수급적으로 꼬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지수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뭐 눌림목 구간 뭐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조정 뭐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
일단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느냐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, 여기에다가 일단은 눌림목 구간을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율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일단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때의 주 원인이 환율과 금리였었어요. 근데 이제 금리가 고점을 치고 나서 꺾여 내려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, 환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근데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환율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어제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때는 이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요 갭자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요 갭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 자리대가 1320원 언저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, 요 자리대에서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1330원에서 1320원 이 자리대를 고점으로 좀 놓고 시장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 자리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가 지수상으로는 저점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섹터별로 좀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일단은 양도세에 대한 물량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일단 최근에 올랐었던 반도체 종목군들,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아니면 HBM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제법 밀렸어요. 특히나 HBM 쪽 같은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왔었는데, 오늘 이번 주까지 해서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음봉인데, 이 자리대죠. 9월 달에 저점 자리대 이 13만 원 언저리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이걸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도 61선 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가 제일 적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느냐 요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5만 원 언저리 때까지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이번 주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여전히 뭐 매도로 확 전환됐다거나 외국인 쪽에서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진 않고 있어요. 오히려 기관 쪽에서 좀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매도로 좀 전환됐다라는 거.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장대 음봉으로 좀 빠졌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61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고점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럼 결국은 SK 하이닉스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뭐 눌리기는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뭐 요 정도? 뭐 12만 원 이하권요? 뭐 요 정도부터는 서서히 좀 다시 하단 자리대를 잡아놓고 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, 어찌됐든 간에
일단은 이번 주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2차 전지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제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. 마찬가지로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이 IRA 쪽에 있어서 세부 법안이 좀 나와주고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 44조 원 규모의 수주까지 나왔었어요. 일단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올해 이런 식의 강한 흐름들은 아니다.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일단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요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참고로 저희는 에코프로비엠 보유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반은 차익을 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 24년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러면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로 추세를 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뭐 박스로 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2차 전지 쪽도 선별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죠. 결국 2차 전지도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 이 주체들이 박스로 치게 된다라면 결국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의 흐름들, 그리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흐름들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.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, 바닥 번역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일단 여전히 한 종목들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.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그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 갭을 메워주면 뭐 아주 좋다라고 좀 보고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뭐 요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. 60에서 120, 241선 자리대죠. 뭐 요 자리대를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21선이 깨졌어요. 선물 기준으로.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 21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도 되겠죠?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. 관심 종목 또한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SK 하이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장중 변동성이 10%가 좀 넘었었습니다. 일단 관심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략이라든가 올려드리니까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